자, 9시 오프닝 시작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파이팅하면서 시작해야지. 기침을 그렇게. 승리의 외침이라고 승리의 해야 될까? 외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개장 전략 먼저 들어본다면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네, keep watching. 근데 뭐 주식은 나쁜 걸 많이 반영해서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거는 이미 많이 반영을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보노님한테 오프닝 전략. 네, 오늘 모처럼 야간 선물이 올랐습니다. 대이장 미니 나스닥 대비했을 때 본장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이닉스가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의 수급만 돌아온다면 1차 바닥 론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가격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원을 뻗으신 분들은 그래도 뭐 오늘 나름 뿌듯하지 않을까? 나 저점에서 주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반등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0.6%, 0.7% 요 정도에서 스타트를 끊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597, 코스닥은 737 요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1.8%, 0.4%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3%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뭐 밸류업 측면에서 KB금융이 1.6%, 나머지 종목들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들 보합권에서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것도 오르네요. 2차전지 LG엔솔도 1.4%, SDI도 2% 가까이 오르면서 시작 때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1% 플러스, 알테오젠이 약보합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캠이 2%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여기도 좀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로봇 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1%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조금씩 반등을 해주면서 어디까지 치고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섹터 혹은 시장 상황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흐름 나쁘지 않고요. 역시나 시간에서 강했던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이제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연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상한가가 썼던 품절주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은 이쪽으로 좀 쏠릴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조금 눌렸었던 대형주 쪽으로의 움직임이 그래도 일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쪽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수급이 강하게 이탈이 됐었고, 거기서 만약에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기대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야간 선물 자체가 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전일에 제가 좀 놓쳤던 게 좀 베이스 차를 또 2로 넓혀놨더라고요. 얘네 올린의 특징이 베이스 차 2로 만들어 놓고 스타트 끊을 때가 꽤 많아요. 그리고 지금 선물이나 옵션 쪽에서도 계속 한쪽이 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원회의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일까지는 양쪽으로 모두 다 또 이제 반대 매매를 때리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 쪽으로 좀 보는 거죠. 2,550에서 600 사이 여기는 떨어지면 좀 사야지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뭐 2,650, 2,700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또 항상 부정적인 얘기 나올 땐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땐 또 이건 너무 과했어.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뉴스의 의사 결정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원랜드랑 파라다이스가 벌써 6%, 1%,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왜 오르는지 모르겠네요. 휴일이라 쉬잖아요. 강원랜드 면적과 게임 기구수 증가 허가를 받았대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열심히 그 휴가 내고 거기서 노는 사람도 있죠. 그 이유가 요 뉴스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일단 뉴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따 네, 있어. 여기 딱 있습니다. 요거 맞죠? 면적하고 게임 기구수. 그것도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그 문체부가 면적하고 게임 기구 수를 늘리는 카지노 변경 허가를 강원랜드한테 줬다고 공시를 하네요. 그리고 외국인 전용존 이용 대상이 원래는 시민권자 외국인에서 영주권자까지 또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원랜드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 강한 게 이제 대형주에서는 에코프로 머티. 요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4% 오르면서 에코프로 머티가 오르고요. 넷마블, 한화오션, 카카오페이 요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보험주, 삼성생명 그리고 DB손해보험 여기가 1% 정도 하락해서 이게 제일 크게 하락하는 네.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이 3% 오르네요. 5%. 나머지 뭐 GKL 3%, 한국가스공사 3%요 정도 오르고 하락하는 종목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 하락하는 종목 동양생명 오늘 생명보험주들이 좀 1%대 가장 크게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많이 갔기 때문에 조정하는 거지. 간 김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중형주가 가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중형주 중에서는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거 뭐야? SBB 테크 대 시너지 이노베이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옥션 오늘도 9% 가고 K옥션, 서울옥션, 갤럭시아 머니터리 오늘도 15%, 9%, 6%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뭐 오늘 위메이드 5% 정도 오르고 뭐 나머지는 그냥 오 YG 엔터테인먼트 상한가네요. 2% 상승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10% 떨어지는데 유증이 있어요. 에코프로 HN 2천억 원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이유가 뭐게요? 돈 없었어. 신사업 확대. 좋은 거 아니야? 아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유증가가 굉장히 낮아요. 엄청 많이 발행하나 보다. 신사업 확대. 유증을 없애야 돼요. 프로. 오케이. 그 정도?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뭐 없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뭐 특히 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거의 30%나. 예. 자, 그러면은 김장호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종목 있을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보노님은요? 네, 뭐 업종으로 볼까요? 네, 업종으로 보면은 좀 조선 쪽에서는 이제 하나오션이 좀 그 지수가 눌리니까 억지로 좀 끌려 내려간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그런 쪽으로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CDMO 쪽 뭐 그런 쪽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쪽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STO나 뭐 이런 쪽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STO 쪽도 강하고 그리고 오늘 AI 쪽 뭐 자율주행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AI 쪽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오늘 샌드랩, 모니터랩, 라운시큐어,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애들 막 18%, 13%, 7% 요 정도 가고 뭐 아까 그 강원랜드 GK 파라다이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아까 STO 보노님이 잘 짚어주셨고 요 정도가 지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2.2% 상승이고 한국가스공사도 2% 상승. 그러니까 어제는 전반적으로 다 2, 3%, 3, 4% 내렸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1, 2% 정도 오르는 그런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메이드 7% 상승. 화장품도 오늘 조금 가네요.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2.5%. 한국 콜마 2%, 이츠함불 2%요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딱히 뭐 시가총액 딱히 뭐 볼 건 없고 전반적으로 1, 2% 오르는 그런 장세, 반등 장세. 오늘 상승 종목이 거래소에서 630개, 하락 종목이 180개.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 1150개, 하락 종목 330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승세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반등하는데 그 상승 하락폭을 어느 정도 반등을 가져가는지는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부분 계좌 어제 떨군 거는 마이너스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훌쩍거리지 말고 코 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말 시키고 그다음에 수급 한 번만 봐주세요. 코 좀 풀고 오게. 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은 아직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만 양시장 모두 좀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기관은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에서도 아직까지 큰 방향성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미국 증시에서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전일 대일장이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 뭐 이제 반도체 쪽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은 좀 요 정도밖에 안 오른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되돌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확실하게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벤트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은 여기서 연속성만 가지면 충분히 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신문에 잘라오진 않았는데 대부분 좀 좋은 내용들이 꽤 있고요. 뭐 대만 쪽에서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 시작인데 뭔 소리냐. 반도체 향후 10년간은 AI의 전성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반도체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좀 돌아오면은 수급적인 부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좀 변수 포인트는 이제 엔달러죠. 엔달러가 벌써 144인데 이게 저는 145보다 미칠 때는 엔캐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145 이상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오늘 여기 말고 다른 쪽에 대한 또 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들썩들썩 거리긴 하는데, 뭐 아직까지 뭐 전면으로 이렇게 노출되거나 뭐 고르진 않아서 네. 또 다른 쪽에서 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N처럼은 그렇게 막 파급력이 클 것 같진 않아서 여기저기서 또 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뭐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김정희 본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에 그래서 흘러가는 것에서 할 말 없고요. 준비된 자료는 나중에 시간 되면 드리겠습니다. 구름샘님께서 샌드랩 딥페이크 관련돼서 오늘 딥페이크 관련된 것들 오른다. 서비스 출시했다고 그런 얘기를 구름샘님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어제 떨어진 거의 절반이 아니라 한 4분의 1 정도쯤 반등하는 듯, 어제 빠진 거에 25%밖에 회복 못함. 그러니까 그렇죠. 3, 4% 떨어지고 1, 2% 오르면 사실은 내린 데에서 올라가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죠. 수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5%밖에 반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저희가 하루 종일 징징거렸는데 이런 게 줄줄 흘러내리는 장이 좀 짜증나는 장인 건데, 연속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장희 본부장님? 저는 와치하겠습니다. 계속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 관망하는 전략을 애플 취하는 나오는 것까지 일단. 애플 나오고 미국 대선 토론 지켜보는 것까지. 보노님은요 어때요? 네, 전 똑같습니다. 그냥 분할매수. 좀 긍정적으로 쳐다보면서 어쨌든 지켜보기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제 산 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아이 떨어지잖아. 대선 보고 산 거기 때문에 저도 다음 주까지 지켜봅니다. 제가 단타하려고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자료로 갈까요? 일단은 좀 시간이 지나서 방향을 좀 잡는 걸 봐야지 알 것 같고, 코스피가 0.88% 플러스 2,603포인트, 코스닥은 0.5% 플러스 735.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 피해 금요일 있고 나서, 피해 월요일 있고 나서 2,700까지 반등 하나 못 하나 이러고 거기서 지지부진하다가 또 한 번 얻어맞고 이제는 2,600선에서 반등 하나 못 하나, 여기서 이제 딱 100포인트씩 떨구네요. 진짜 짜증나는 장입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자료 한번 볼 텐데, 김정일 본부장님 먼저. 급하진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네네. 시국을 다투는 건 아니니까.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을 원하십니까? 메뉴판을 주세요. 그럼 그 중에서 제가 골라볼게요. 일단 유가 있고, 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고, 네. 그다음 매크로 있고, 그 정도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오해할 거는 오해 따로 있거든요. 오케이. 그건 좀 길어서. 그거는 나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네네, 네,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 0.6%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94만 원. 생물보안법 아시죠? 그 미국이 중국 그거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네들 우리 중국한테 매달리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CDMO가 대한민국한테 온다는 그 법안이 생물보안법인데, 이게 9일부터 13일 사이에 표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리마인드 드려요. 9일부터면 다음 주죠, 그죠? 예. 그러면 통과되면은 suspension of the rule에 따라서
전체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파지티브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리포트에는 리포트 한번 보세요. 오늘 나온 건데 리포트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효과는 실질적인 효과는 빠르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체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해서 9월 중순 이전에 발표되면은 그러면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점진적이라는 것이 경쟁자가 있다는 거죠. 우시 그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혜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 다른 경쟁사하고의 이슈가 있다. 그거 좀 조심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빨리 기대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는 투로 저는 읽혔습니다. 제가 전문가 쪽은 아니라서 제가 약간 긍정적이지 않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여지고요. 얘네가 CDMO잖아요. 네. CDO하고 CMO하고는 다르죠. D는 디벨로퍼고 M은 매니팩처링입니다. 근데 얘네 매출의 핵심은 거의 다 CMO거든요. 예, 그 오더 받으면 한 1, 2년 내에 그 캐파 준비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공장 계속 주는 건데 이 오더 받았어요. CMO 오더를 새 받았어요. 근데 그거 업앤 러닝 하려면 1년 반, 2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준비하고 뭐 하는 데 있었어. 네. 그래서 그 중간에 빈다는 거예요. 예전에 받은 오더가 있으니까 채워지겠지. 근데 막 오더가 받고 이제 매출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약간의 그 준비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있는데 그러기도 해서 CDO가 많이 들어가야 된대요. 위탁 개발 건수가 많이 늘어나야지. 이거는 개발하면서 개발해서 수주하면서 이게 돈이 붙나 매니팩처링 2년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 매출 비중은 20%가 안 되거든요. 10몇 프로밖에 안 될 겁니다. 물론 늘어나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CDO의 개발 건수하고 요것이 실질적으로 주가를 실질적으로 알파를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 왜? CMO는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네. 리포트에 나오는 순간에 빨리빨리 반영돼서 이게 주식이 워낙 크고 무겁고 그 너도 나도 아는 뉴스가 반영되는 게 85%가 85% 90% 가까이 되는 것이 CMO 단어예요. 이게 핵심적인 드라이브는 뭐라고요? 이거 생물보안법 통과되고 나서는 그걸로 해서 팍팍팍 가는 게 아니고 CDO가 실질적으로 퀄리티적으로 이 보완하는 게 들어오는 것이 실질적인 주가를 다운한다. 네.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 이후에는 모멘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꼈고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진짜 누구만 단타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네. 이걸 단타하면 안 된다고 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CDO에 대한 거를 어텐션하고 요거는 9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얼마 언제 들어오는데 그 수치는 주가 뭐 120만 원 가는데 팍 가는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을 좀 보여준 리포트가 아닙니까? 제가 오해했으면 뭐 죄송하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저거는 저 생물보안법 얘기가 사실은 몇 주 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저희도 그 정도 했고. 맞죠, 그 정도부터. 네. 그러면 저 뉴스 자체가 셀온 뉴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리포트에 그런 약간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가 네. 포인트군요. 네, 점진적으로 그렇게 읽혔어요. CDO를 봐야 된다 이렇게 오케이, 읽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누님도 신문 몇 개 볼까요? 네, 그 전에 그 뭐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도 1% 3%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물려 있어가지고 하이닉스 15만 9천 원인데 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죠. 네. 자 보세요. 미국장에서 엔비디아 여전히 빠졌지만 큰 폭으로 안 빠지기 시작한 거. 그 다음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3%씩 반등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침 흘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렇죠.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알았어요. 관심 없으시면 한 번만 짚어주세요. 아유, 아니요.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하는 거지 뭐. 아니 일단 요거부터. 우리 아까 오케이. 아까 강원랜드 있었잖아요. 강원랜드. 여기 이거 배당주 가치주 여기 안에 들어가요. 현금이 많아요. 강원랜드가. 항상 그거 많지. 강원은.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GKL이랑 파라다이스 해가지고 그 중국 VIP 고객이 와가지고 그 카지노 완전 딜러 박살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황금 연휴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슈가 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 이제 배당이나 가치주 쪽으로 강원랜드가 돈이 많고 하니까 배당을
더 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도 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이나 이런 수요 부분에서도 분명 이벤트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배당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제가 신문을 한 2주 정도 에서 주제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요거예요. 요거. 그만큼 시장에서 돈이 해당 부분을 좀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의 관심도가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에서는 좀 이렇게 뭔가 조심을 하려고 하는구나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어차피 여기 간 돈이 그게 다시 돌아오겠죠. 뭐 이거 언제까지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배당 가치주라는 개념으로, 아니 뭐 딴지 거는 건 아니고 네. 배당 가치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종목들이 후보군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강원랜드를 그것 때문에 딱 골라야 되나? 약간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곁다리로 좀 들어온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은행주나 보험주 막 이런 쪽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KTNG, SK텔레콤 이런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슈드 기반으로 한 ETF 같은 경우도 주가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그런 애들이 이제 그거죠. 슈드 기반이 배당 가치주, 배당 성장주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런 쪽으로 수급이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 수급적인 부분을 뺏어먹는 쪽이 이게 배당 채권 가치주 요거에다가 요거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 주도주가 안 보인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도주를 안 보이니까 모르겠어. 나는 뭐가 이길지 모르겠고 그냥 이긴 게 내 편 이러면서 이제 지수에 그냥 배팅을 하는 거죠. 지금 지수 가격 때문에는 상당히 좀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레버리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증시에서 유동이 나오는 그 돈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간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여기가 다시 가겠지라고 이제 점쟁이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잘 모르겠고 돈이 결국에 가는 데가 주도주다. 그거 나올 때까지 나는 좀 안전하게 기다리고 있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과실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의사결정만 잘하면은 충분히 좀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험사들이 안 좋은 거는 요겁니다. 실적 부풀리기. 칼 빼놓은 금융당국. 오늘 뉴스 잘 뽑았죠? 오늘 보험주들이 조금 떨어지는데 손보사 네. 실적 부풀리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칼을 빼들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회계 기준도 자꾸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주에서 은행주는 먼저 갔고 이제 후발로 보는 선지 중에서 증권주와 보험주가 있었는데, 보험주는 실적도 좋고 하지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회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뀌고 하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볼 정도면 이미 고수예요, 고수. 그렇기 때문에 좀 그쪽을 배제하고 증권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부풀리기에 대한 좀 항의가 있었고, 그거에서 이제 조사해서 칼을 빼들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막 최대 실적 나왔다고 해서 막 5대 보험사 뭐 실적이 막 엄청나게 잘 나왔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그래서 주가 좀 오른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거 검사를 해봤더니만 그게 부풀린 거예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보험주 혹시나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잘 골라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런 얘기도 있죠.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철강석에 대한 가치가 또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요 둔화. 지금 유가도 60불 때까지 빠졌잖아요. 69.20.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엄청나게 안 나온다라는 거고, 중국에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고 뭐 예상치보다 뭐 PMI라든지 이런 것들 50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쪽에서 수요에 대한 회복이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그런 게 자꾸 우리가 늪지대에 있는 그 뭔가 찐득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붙어가지고 뭔가 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자꾸 내 피를 빨아먹을 수 있을 그런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쪽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부진했다 이래버리면 이제 침체 또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좀 살아나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원자재 가격으로 해당 부분에서 조금 더 뭔가 이벤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을 여러 가지 뉴스들, 오늘 또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뉴스가 있는 쪽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원랜드가 제일 지금 주인공이 되네요.
8.5% 상승으로 17,830원. 상한가네. 예, 지금 최근 3주 동안 14,000원, 13,000원 저가에서 계속 빨간불만 켜서 18,000원까지 한 20%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랜드가 지금 그 허가 뭐 새로 받은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 외국인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외국인들은 저기 그 워커힐에 있는 그 세븐럽 파라다이스랑 GKL 이쪽에 많이 가기 때문에 원래 그렇죠. 강랜까지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없었던 거니까 혹시라도 기대를 하는 거지. 왜냐면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영주권자였었잖아요. 예전에. 지금 제가 카카오페이가 안 돼요. 그게 카카오톡 주민번호랑 외국인 등록번호랑 지금 바꿔서 주민번호랑 달라요. 며칠 그래서 갔구나. 카페가 안 됩니다. 아이씨.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영주권자일 때 저기 뭐 세블럭이랑 이렇게 카지노 몇 번 갔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강원랜드랑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강원랜드를 가서 그 내국인 카지노에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바뀌지 않았나? 뭐 바뀌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 강원랜드는 뭐냐면 거기 가면은 사실상 삐까뻔쩍한 하우스 느낌이고 삐까뻔쩍한 파라다이스나 하우스. 뭐 저쪽에 그냥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는 그나마 좀 카지노 같은데 이제 조선족들이 90%예요. 조선족 분들, 중국 분들 90% 아니 근데 이상이 외국인을 조선족 보고 중국 빼면은 그 서양인들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선 외국인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가는 뭐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혼날 수도 있는데 좀 더 좀 레벨이 다른 것저건 다 다르게 세그리게이션 된다는 건가? 근데 원래 안 카지노가 가봐서 모르겠어. 근데 원래 카지노가 그 뭐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지만 아니에요? 예. 하이롤러는 중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어쩔 수 없잖아. 걔네들이 돈 많은 사람들 가서 사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간보노님께서 보노님 하이닉스 한 주랑 이민 부스터샷 하나 뭐 살까요? 지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이민 부스터 먼저 사세요. 어때요, 보노님? 보노님한테 질문하고. 네, 이거 하이닉스 한 주 이민 부스터샷 어떤 이거 거 세요. 사야 될까요? 이민 부스터 세. 확실해. 부스터샷부터 먹어야죠. 부스터샷을 먹어야 힘내서 한 주가 아니라 10주 사고 100주 사고 하죠. 일단 내가 건강해야 저 보세요. 자꾸 콜록콜록 거리고 하니까 얼마나 매가리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걸 먹고 건강해진다면 아이 하나 받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 까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딱 정해드립니다. 하이닉스 사서 수익 내셔서 청담 관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단가 좀 높나 보네. 네. 자, 그러면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도박 얘기 그만하라고. 가본 거 얘기한 건데 경험 얘기였었는데. 아까 전에 경험 얘기 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1.16% 상승폭을 더 확대하고 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오늘도 팝니다. 650억, 206억 요 정도 팔고 있는데 2,611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좀 올라와서 상승폭을 조금 더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1% 상승 739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본 증시는 반대로 좀 가고 있어요. 니케이가 1.7% 마이너스 36,417 저는 이렇게 좀 잡히고 있는데 이게 레깅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잡히고 있는 상황.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랑 기관은 300억, 46억 이렇게 팔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650억, 200억 이렇게 좀 팔고 있는 개인만 800억 정도 사는 역시 추석 전이라서 크게 뭐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뭐 활발하게 막 그렇게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석 전에는 조금 더 움직이더라도 보수적이고 좀 지키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 또 또 남아 있는 뭐였죠? 게 매크로하고 이게 유가. 오후에 할까 아침에 할까 하는 것 중에 아까 포함 안 된 거는 그 자율주행 자율주행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할 정도 시간이 우리 본원님이 더 또 긴박한 게 있으면 이거는 오해해도 되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긴박한 뭐- 거 없습니다. 네, 자율주행 편하게 가시죠. 하십시오. 자, 여기 봅시다. 예. 네, SK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깊어지는 전기차 캐즘 그리고 자율주행과 스마트카의 필요성.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네, 전기차가 잘 되려면은 두 가지 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근데 틀렸어. 리포트 보니까 혁진 씨 오탄한 건지 내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D가 없더라고. 그렇게 읽어요? 어떤 걸요? D가 없었어 리포트에.
D? D, BRAN, new. 그거 브랜드? 아니죠? 브랜드 할 때는 D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D가 붙어야죠. 내가 바꿨거든. 리포트에 BRAN하고 D가 없더라고. 아, 스펠링이 틀렸다. 일부러 리포트에서. 강조한 건가? 미안해, 잘 아는데. 쓸데없는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있죠? 네, 브랜드. 발음할 땐 D가 빠지잖아. 그렇죠. 브랜드로 브랜드죠. 하지만 네. D가 들어가는 거 같잖아.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가격이 엄청 빠져서 사람들이 사게끔 만든지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전기차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빠지든지 테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진짜 쌈박한 거. 쌈박한 전기차 나오는 거야. 쌈박한 전기차는 뭐냐? 내연기관차 갖고 범접하기가 어려운 거. 네. 단순히 가격이 아니고 자율주행 전기차. 음. 결국 와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캐즘이 생겼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이 자율주행이 스마트해져 갖고 쌈박하게 나오는 것이 핵심으로 캐즘을 뚫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그렇죠. 이 리포트가 긴데 이렇게 있어요. 이거 봐. 이렇게 어때요? 좋아요. 멋있어요. 이게 미래차. 몇 페이지야? 꽤 길어. 만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와. 1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요? 설명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프 그림하고 간단한 설명이거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브랜드인데 제가 읽어보서는 그러면 자율주행이 도입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 몇 가지, 10개 정도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빨리 해결될 수도 있는 게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솔직한 리얼리티 체크. 현실 파악. 그러니까 나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네. 주위 옆에 있는 사람도 파악해야지. 나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은 자율주행이 내러티브 맞는데 이게 올해 스토리를 혹시라도 끝자락에 들어갈지 네. 아니면 한 내년 봄 여름 정도 됐을 때나 이슈인지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리포트 정리가 온갖 데이터와 그래프를 잘 정리했습니다. 다른 리포트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건 마치 인민 파는 것 같네. 리포트 팔아주는 거죠. 점심 얻어먹어야 돼. 자율주행. 테슬라도 뭐 있지 않아요? 9월에 10월 10일. 로보택시. 로보택시. 10월 10일. 10월 10일 그게 로보택시. 88에서 10으로 바뀌었잖아. 제가 88에서 오늘 아침에 여도훈 씨랑 하는 그거 얘기했는데 탑7 김장렬의 미국 주식 탑7에 네 개는 안정적인 거고 네네. 세 개는 알파거든요. 네. 리스크를 안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예요. 테슬라하고 캐터필러하고 버티브 세 개는 약간 아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 리포트랑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올해 뭐 이슈가 되려면은 10월 10일 날 뭔가 쌈박한 걸 그랜드 뷰를 보여줘야 되겠죠. 오케이.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이건 다 넘어갈까요? 오토노머스 이거 이제 뭐지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기대했다가 개떡돼 가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다시 천천히. 이거 막 넘기지 마시고 천천히. 기술이 너무 기대가 높았을 때 전기차가 네. 작년 7월 달쯤 되지 않았겠어요? 쭉 내려왔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게 트러플을 하지 않겠어요? 환멸 같은 거 바닥을 치고 이 짜증나 이거 왜 들어갔지? 환멸을 내려가고 올라갈 때 조금 더 좀 개몽되듯이 깨달아가지고 올라가겠죠. 지금 네. 이 상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속도를 좌우하는 거는 단순히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는 거하고 충분치 않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빨리 돼야지 이게 제대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넘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자율주행을 가는데,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완전주행 하는 레벨 3. 근데 레벨 3부터 뭐가 되는지 알아요? 보험 책임이 자동차 업체 들어간다고. 그 레벨 3를 안 가는 거예요, 업체들이. 네. 레벨 2.5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레벨 3 준비하고 있죠. 근데 언더 로드에서 막 레벨 3에 5, 4가 안 가잖아요. 5, 네. 3, 4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가 되고 그다음에 사고가 잘 안 나고 보험 처리나 이런 것이 합의가 되고 이랬을 때 쌈박한 자동차가 나오게 이게 돼야지 이게 레벨 4, 5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3 and 4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적어놨더라고요. 보세요. 일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사고가 충분히 낮아야 돼. 낮습니다. 사고가 평균 사고가 얼마 만에 나냐 일반 도로에서 전기차하고 하는 거 말도 안 되게 낮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상대적인 비교인데 전기차라는 거에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다른 거보다 일반 차가 더 좋아. 이거 갖고 충분치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게 나라마다 다르겠죠. 중국은 무슨 용인은 개뿔 이 정도 해. 그러면 하는 거고 미국이나 한국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얼마나 낮은 사고율인지가 데이터가 더 정립이 돼야 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레벨 4까지 가면은 얼마까지 우리가 완벽할 수 있냐인데 레벨 4로 가더라도 0.01%는 예측을 못 한답니다. 레벨 3도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허들이 될 수 있죠. 시간과.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자동차만 얘기하지만 자동차가 달리면서 VTX가 뭔지 아세요? Vehicle to Infrastructure거든요. 주위에 교통망하고에 연결되는 거는 돈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이게 네. 좀 부족해요. 그리고 나중에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보험, 이거에 대한 해결. 그 다음에 실질적 자동차 만들 때 가격이 아직 비싸다면 자율주행 엄청 비싸거든. 지금 레이다, 그 카메라 하는데 지금 보통 자율주행 하면 30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레이다가 8개 들어가고 라이다가 6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라이다가 되게 비싸다는 거야. 많이 내려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100만 원 정도. 50만 대 기준으로 이게 더 해결되는 것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5가지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이게 해결은 아니더라도 내년도 어느 시점에 좀 가시화 될 것 같으세요? 라고 한다면 전기차의 캐즘이 생각보다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끝날 수도 있을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까는 큰 담론이고 세부적으로 사소한 거는 아까 말한 전기차가 주행 기술 고도화할 때 유리해요. 왜요? 완전 자율할 때 전기적인 반응이잖아요. 미케니컬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반응도 한다고. 그래서 전기차가 유리한 거야. 하이브리드보다는 우리 내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차로 갈수록 그 주행할 때 이렇게 센서를 주고받고 하고 자동차가 인식하고 반응하는데 그게 훨씬 유리해.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 배터리라든지 프로세스가 존나 높아. 이상해. 존나기라니요. 아니, 좋은 내용 갖다 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오이가? 존 박. 아, 존박. 그 존박처럼 이렇게 잘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잘 되면 2차 전지도 결국 수혜를 받습니다. 네. NCM이랑 LF가 공정하게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전에 전기차가 아주 엄청나게 이게 싸져야 되는 게 있고 인프라가 돼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게 내년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번 10월 10일 날 혹시 희망을 살릴지 네. 나보고 기대하느냐면 저는 몰라요. 근데 주가가 미리 반영돼 있고 그러니까 한번 약간의 알파식으로 약간 넣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전기차가 짧게. 내연기관차보다 네. 제어가 빠른 거는 여기 읽어보세요.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제어가 빠른 것은, 근데 지금 뭐 여기 읽으라고. 어디 밑에. 밑에 전기차는 모터로 움직임으로 차량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신호가 나갈 때 빠르게 반응이 가능하다. 내연기관 차량은 이게 기계적으로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많아서 딜레이가 조금 생긴다. 아니 내연기관도 알고리즘 컴퓨터 해요. 근데 하죠. 종류가 기계적 메커니즘이 같이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딜레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다 알아들었는데 저게 과연 유의미한 차인가? 유의미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반응이 당연히 내연기관 이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훨씬 느리겠죠. 부품도 더 많고. 근데 저게 그 전기 모터랑 이게 유의미하게 다를까?라는 생각은 해요. 안 타봐서 몰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아니 뭐 그렇게 의심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의심은 아니고 몰라서. 나도 모르니까. 자율주행 타봤어요? 3.0 없잖아. 없죠. 자동차 레인 바꾸지 마는 거 유성밖에 없으면 그걸 자율주행 차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뭐 또 따지고 나면 그렇지. 전기차 되면은 해킹하고 그러면 내 거 자동차 아니잖아. 그런 안보가 아니라 보안 있잖아요. 시큐리티. 네. 그럼 그것도 해결할 문제죠. 근데 그걸 극복했을 때 어떤 빠른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컴퓨터 측면에 하니까 에너지 효율도 더 높고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리포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포트 보세요. 질풍가도님께서도 AI가 지금 좀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의심이 나오는 것들이 일상생활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전기차 자율주행 이거야말로 일반인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오고 가장 생활을 변화시키고 가장 좀 와닿는. 지금 너무 비싸. 1억 얼마 줘야 되니까. 비싸요. 비싸지. 너무 비싸. 아무리 싸게 해도 1억은 넘는다 하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얘기. 이거 합시다. 아니에요.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할게요. 네. EV는 EV 공간이 넓어서 자율주행할 때 여러 서비스가 가능하다. 뭐 공간에서 컴퓨터 보고 뭐하고 이메일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 자동차에서는 공간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율주행을 하면 피로가 낮아지니까 그럼 더 주행을 많이 할 거거든요.
자동차를. 그러면 거기 배터리도 더 고용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알아요. 나한테 뭐라 그랬잖아. 그게 5년 뒤에 올지 솔직히 그렇죠. 네? 7년 뒤에 올지 아니면 진짜 한 2년 뒤에 온다라면 내년부터 주가는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거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그 파이오니어를 한대니까 송은생 치고 10월 10일 날 전후를 했을 때 주가 한번 보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리포트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리포트 제목이 깊어지는 전기차 캐즘 앤 자율주행과 스마트카의 필요성. SK증권에서 모빌리티 전문 애널리스트 윤혁진님이 쓰신 글 많지 않으니까 글만 쭉쭉 넘어가면 30분이면 봅니다. 사실 다들 아시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디까지 업데이트가 됐나, 그리고 디테일은 뭐가 있나, 이 차원에서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원랜드가 오늘 진짜 오늘은 주인공이네요. 강원랜드. 13.2%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1%에서 조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강원랜드가 오늘 진짜 불을 뿜네요. 13%? 와, 대단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로님 뭐 다른 자료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 한번 더 볼까요? 네,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D 풀도 5% 올라요. LD. 네, 하반기 LG 쪽 저기 흑자된다 그래서. LG 쪽이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네. 선물이 좀 바뀌었습니다. 선물이 2,600억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좀 선물의 매도가 꽤 나왔는데 오늘 현물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선물에서 좀 먼저 땡겨준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뭐 지수의 흐름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항상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반도체가 좋을 때 나머지가 날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에 대한 상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1.3%, 3.3% 좀 올라가고 있고요. 니케이가 처음에 아까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좀 해롱해롱 해가지고 약간 또 차익이 일부 나오려고 했는데 또 약간 좀 수치가 바뀌면서 그래도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일본이나 이런 쪽에 너무 채널링이 많이 되고 있으니 반도체가 빠진다고 하면은 일단 실시간 일본 증시해갖고 이제 니케이 지수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니케이가 만약에 박살나고 있다가 또 일본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거랑 미장의 흐름들이 좀 연관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4%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삼성 SDI도 3% 정도 올라가고 있고, 뭐 LNF 2.8, 뭐 대부분 또 2차전지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BB는 좀 최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관련돼서도 뭐 사실 M7 쪽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강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들, 단기적으로 뭐 자율주행 이런 건 아까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재편이 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건설주 뭐 안 좋다는 얘기 오늘 또 나왔는데, 건설주들 최근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 증시에서는 채권도 많이 올랐지만 네. 리츠주, 제가 저번에도 리얼티 인컴 이런 거 말씀드렸죠. 티커명 5인데 이런 것도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또 상업용 부동산 쪽도 많이 회복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인데, 우리나라에서도 SK리츠, 서울리츠 이런 것들 보시면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이미 사전적으로 꽤 많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바닥권에서 요즘에 좀 턴어라운드 되는 것도, 오늘 강원랜드 결국엔 쳐받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뭔가 이벤트만 땅 터지면 와 하고 이렇게 막 가는 그런 기조가 굉장히 많으니, 그런 쪽에서의 흐름들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은근슬쩍 컨텐츠 쪽도 좀 움직여요.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제 좀 있으면 베테랑 2 뭐 이런 것도 개봉하니까 베테랑 2 그런 거 천만 이벤트 있었던 건 그래도 조금 뭔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혜인 씨 나오죠. 뭐 이거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 관심 정도 가져 보시라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에서 뭔가 이슈가 있는 거를 눈에 불이 켜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9시 44분 지나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9월달 일단 추석 전까지는 재미없는 장이라는 거를 마인드 세팅을 갖추고 디폴트 값으로 놓고 그 안에 시장을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하루 만에 좀 반등을 해주지만 이게 또 내일 돼가지고 무슨 이유로 어떻게 또 갑자기 또 뺄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사실 오늘 그렇게 반등폭이 어제 하락폭만큼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으니까 이렇게 반등할 때 또 전략적으로 이제 결과값을 모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정해인 비밀이라고요? 베테랑 2 그 예고편에 나오지 않아요? 나왔어. 이미 나오지. 나오지 그럼 정이. 얼굴 나오는데. 아니 정해인 나오는 것도 스포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 방송을 텔레비전 합니까? 나왔어. 나왔어. 네, 그럼요. 기사에 베테랑 나왔어. 2. 얼굴이 나왔는데 예고편에. 그 스포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용을 스포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은 제가 모르죠. 내용 그러니까. 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누가 스포를 스타링 되는 걸 하고 얘기했는데 싶어도. 뭐. 9월 13일 날 개봉이네요. 곧이야. 다 곧이에요, 곧. 곧. 아 그렇네요. 뭐 넷플릭스도 주가 뭐 지금 완전 날아가고 있으니까. 추석 때 타겟해가지고 딱 적당하게. 옥겜 2는 12월 26일 날. 그 12월 달. 그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오케이. HD973님께서 2차 전지 인버스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엔화 채권 매수 비중이 높아서 다행이다. 2차 전지 주주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냥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계속 관리해주고 좀 지켜보고 이래야 되는 그렇죠. 오케이. 장동건도 나온다고? 뭐 헛소리입니까? 베테랑가 무슨 장동건이 나와요. 장동건이 왜 나와? 정상인이 나온다고. 알겠습니다. 정상인. 자,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 또 뭐 있을까요? 하나 더 보면은 딱 뭐 또 시간 될것 있습니다. 같은데. 네, 하나 더 합시다. 네. 네. 요거 하나 할게요. 간단합니다. 음, 한국투자에서 오늘자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주식 얘기 아닙니다. 네, 크지도 않는데 리커전이라고 들어는 많은데 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목이 그렇다 눈에 띄어서 AI 신약 개발, 쉬운 신약 개발은 없다. 이 주식이 무슨 임상 이상 결과를 오늘 말고 전날 어제죠 미국 시간으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기대하는 그 효용성인가 유효성인가 그거보다 좀 안 좋았나 봐요. 네. 그 주가가 16%나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포인트아웃하면서 이분 얘기는 AI를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이게 그 제품인가 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방향은 맞고 프로그레스 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믿지만 그 투자라는 게 어떤 투자인지 이게 그런 주식에 대한 투자 같아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쉬운 신약 개발은 없다.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다. 이 포인트가 나와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걸로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아니 AI 아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AI를 여러 가지 하잖아요. 자율주행도 얘기했고 챗GPT 레벨이 아니고 우리 일반 인공지능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오픈 AI가 연말에 한다잖아요. 네. 챗GPT 5 나온다잖아요. 그런 것도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잘 좋은데 더 우리가 실생활적으로 오는 건 신약 개발할 때 이걸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서 신제품이 그게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대를 했나 본데 이게 좀 실패는 아니고 조금 약간 부족한가 봐요. 네. 이제 초반에 너무 기대를 높이면은 그건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이 증권사 했더라고요. 더 디테일한 거 없습니다. 뭐 그 임상 결과에 대한 디테일한 뭐 숫자는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그러니까 감안하시라는 거고. 그래도 이 쓰신 분이 그 가방끈이 길더라고요. 그래요? PhD더라고. PhD 박사, 박사님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였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주식도 아닌데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어떤 인플리케이션인지 제가 100%는 모르지만 쉽지는 않다. 방향은 장기적으로 맞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오케이. 시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9시 49분 지나가고 있는데 고용지표 이번 주 내내 또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반등하는 거는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기는 합니다. 어제 하락 중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ADP 민간 고용에다가 플러스 정부 고용 보고서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 나온 졸츠 같은 경우는 조금 냉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졸츠가 7월달 넘버거든요. 네. 오늘 나오는 ADP는 8월달 넘버. 8월달 넘버. 그 7월달 넘버에서 그 많이 의미부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 제 생각에. 8월달 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9월에 금리를 50bp, 빅컷을 할 확률이 38%에서 45%로 네, 더 올라갔습니다. 45도 50%. 그러면
빅컷을 하면 오히려 시장에 안 좋다라는 게 약간 중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빅컷을 해도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면서 B컷을 이미 하고 벌써 하고 50대 하면은 하고 나서 해석이 중요하겠죠. 반응과 해석이랄까 아니면 그거를 만약 B컷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9월 18일 날 그 얘기를 봐야지. 그 보고 반응이 어떤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노님은요? 좀 비컷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빅컷하면 안 좋을 것 네, 같다. 전 비컷하면 급락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제 그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큰 폭으로 글로벌 증시 이렇게 하락한 게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오늘은 허락 안 했지. 어저께는 그러니까. 안 했지. 예. 그렇게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다가오면서 월가에서도 좀 크게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떼쓰는 그런 장세 아닐까? 우리랑 비슷하게 예. 왜 안 가요? 그러고 이거 더 내려야 돼 금리 25bp로 안 돼. 비컷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지켜봐야지. 그럼 얘라 약간- 먹으라고 떡 준다고? 예, 약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대치가 45라고. 몇 주 전에도 근데 떨고. 그렇게 따지면 말이죠. 네. 9월 달에 45%건 50%건 딱 됩시다. 비컷을 안 했어. 해결이 된가? 만약에 비컷인가 아닌가 그 자체 액션만 갖고 하면은 9월 18일 날 어떤 행동을 벌이더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현재 비컷이 확률이 45잖아요. 그렇죠? 안 한다고? 그러면 11월 달에 비컷 확률은 70%가 넘습니다. 9월이 아니더라도 비컷은 결국은 한다는 게 시장에서의 베팅이에요. 심지어 비컷을 이번에 50 하고 다음에 11월도 50 해서 2개월 두 번 만에 100bp 100bp를 한다는 확률이 거의 제로는 아니라 5% 10%였다가 어제자로 18%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네, 50이 18%예요. 11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에 한다는 게 45%야. 그래서 비컷을 하냐 안 하는 게 물론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마사지를 하고 어떤 말을 할지를 지켜보자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컷이 9월 달에 안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것 때문에 휴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컷이 9월에 없어도 7월에 할 확률이 70% 넘었어요. 참고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비컷을 만약 그렇게 단행한다는 게 시장에는 이미 벌써 그렇게 비컷을 하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격이 반영이 된 상황이다. 꼭 그렇지 않죠. 반영이 먼저 됐는데 어저께 기준으로. 근데 오늘 그 45% 올라갈 때 36% 올라갈 때 흐름은 어쨌든 금리나 하니까 금리나 액션에 대해서 일단 금전적인 걸 살짝 반영하려는 모양새를 비친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게 정당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반영이 조금 돼 있습니다. 보노님한테도 비컷을 하면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 사실 요게 졸츠가 7월 달 거 그리고 이제 8월 달 거 나오면은 이전보다 더 경제와 고용은 조금 더 안 좋아졌을 확률이 높은데 네. 그러면은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온다는 거를 마음에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관점이면 주식 수를 애초에 줄였어야죠. 그런 관점이면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글쎄요 그 금리 인하를 그렇게 급하게 하면 당장 환율부터 변동이 심할 텐데 일본이 그럼 또 신나가지고 열심히 할 테고 저는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붙여도 환율 자체가 바뀌는 거에서는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네. N이 지금 만약에 그렇게 금리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N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를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런 상황이 돼서 또 이거를 연달아 빅컷을 때린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때는 뭐 현금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즉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이라면 저는 뭐 절반 이상이라도 까서 현금을 확 늘려놓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포트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뭐 그래도 지수 단이 좀 그래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포트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뭐 이거는 완전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거 맞는데 비컷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그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고 있는 게 주가에 지금 녹아져 있는 거죠. 우리가 부인하든 뭐하든 간에.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잘 얘기했는데 일본이 그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는 매파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근데 10년물 국채하고 미국 국채 있잖아요. 2년물하고 역전이 정상화됐습니다. 어제 장중에. 네. 역전이 정상화됐어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그 2개월, 4개월 뒤에 그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꽤 많았다고. 반복되지는 않더라도 그거를 경계감을 가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비컷을 한다는 베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제 많이 빠졌는지 오늘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생각한 사람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도 그런 논리적인 게 아니고 시장에는 그거를 따르게 어쨌든 한번 해봐 자식아. 나는 그거 먹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 내일 모레 만약에 비컷을 진짜 50bp를 할 수밖에 없는 45대 55가 55대 45로 거꾸로 바뀌는 정도가 나오려면은 이게 실업률이 네. 정확히 얘기합니다. 실업률은 4.25였어요 지난달에. 그걸 4.3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4.25에서 4.2 정도로 내려갈 걸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10명에 2명은 4.3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 만약에 4.3으로 올라가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9월 18일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50bp 한다는 걸 개런티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저것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은 어쨌든 그 비컷을 할 확률을 적지 않게 지금 녹아놓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행동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9시 56분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가야 됩니다. 사실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뭐 재밌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네, 강원랜드하고 하이닉스 어제 샀으면 강원랜드 그런데 재밌네요. 재밌지. 재밌네요. 네. 재밌지. 아니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시장은 고맙습니다. 아니 너무 괜히 고맙죠. 그저께 보험주 샀던 사람들은 바보 된 거고 그런 거죠. 보험주, 다이내믹스 삼성생명 끝내줘. 이런 거는 좀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하고 한 3% 정도 반등하는 가운데 LG엔솔이 4% 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SDI도 3%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LG화학도 4%, 2% 이렇게 좀 올라와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늘 장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형주들 어제 반등에서 일부 어제 하락에서 일부분 반등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 오늘 테마성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날뛰고 있는 그런 상황.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하락했던 그런 종목들 오늘 일부 반등이 나오고 제약바이오가 가장 세게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3.7% 이렇게 좀 3.7%?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개별적으로 미용의료기기도 오르고 또 저기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 오르고 게임주도 조금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컨텐츠도 조금 오르고 약간 정리가 좀 덜 된 듯한 좀 와일드한 시장인 것 같은데 뭐 추석 전이니까 9월이니까 이렇게 좀 당위성을 부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광고는 이따 오후에 할게요. 오후에 광고 기다리시나 보다. 광고 기다린다고요? 광고 우리 아까 하나 했잖아요. 하나 지금 제가 하이닉스를 포기하면서까지 했는데 하루 엔진, 부스트. 부스트, 청담관절, 이민 부스트. 오메가 3, 루테시스, 루테인. 왜 중얼거려 그냥 크게 해요. 그게 나 무슨 제약사 직원들인 것 같아. 우리 리베이트 안 받습니다. 리베이트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좋은 제품 각각 하나씩 줘요. 아니면 그럼 먹고 좋은 나서 제품 고마워요. 아니면은 저 안 팝니다. 예, 그래서 요거 링크 들어가면은 이제 들몰길가 홍삼 돼 있네. 요거 삼진제약으로 바꿔주세요. 건강 챙기실 거면 요거 삼진제약에서 나온 개보린 만든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청담관절, 오메가3, 밀크시슬 저희가 인터넷 전국 다 뒤져봐도 최저가로 특별가로 가져와서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 분들 있으면은 여기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게요, 여러분. 갈게요. 이따가 아침엔 투자죠 오늘. 아침엔 투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따 오후장에 1% 상승은 진짜 간에 기별도 한다고. 적어도 2%에서 2.5%요 정도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웃으면서 유쾌하게 좋은 정보로. 삼성전자가 왜 또 클로징 할 때 항상 그렇게. 삼성전자가 HBM3 네. HBM이 아까 해주시지. HBM3 네, HBM3. 하이닉스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는 나와서 그런 거고 나왔어요. HBM3 12단 12단. 또는 8단 8단. 확실히 꽝꽝꽝 네.
추석 전에 추석 전에 발표할 발표할 가능성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은 게 있으신가 보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던지시는 거 보니까. 근데 아마 그거 시장에 아주 큰 임팩트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많은 사람 갖고 계시니까 희망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지속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부칠님께서 교장 선생님 같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역시 맞췄어. 가야지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성투하시고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활기차게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